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셨는데 우리가 왜 토지를 공부해야 하고 토지 디벨롭을 배워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라는 건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속성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찍어냈잖아요. 이미 다 져 있는 다 져 있는 재화라고 말씀을 드린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가셔갖고 아파트는 A타입이냐 B타입이냐 그리고 뭐 3베이냐 4베이냐 뭐 방향이 어떻고 향이 어떻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대해서 여기 좋은 입지냐 아니냐 이런 것만 따지시면 되시거든요 여러분들께서요. 그리고 이제 뭐 더 나가서 그 아파트가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지 그 환가성도 좀 보시고요. 근데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아파트나 오피스텔보다는 이 토지라는 거는 물론 이 아파트가 생성되려면 건설되려면 그 밑에 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용지에서 이 아파트들이 태어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라는 거는 이런 건물들을 세울 수 있는 기초이기 때문에 이 토지는 눈에 안 보이는 게 많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법을 공부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디벨롭이라는 건 여러분 토지 개발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토지 개발이라는 건 여러분 그 토지에 어떤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냐를 보시는다는 뜻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입지에 이 토지에 이 토지가 있는 이 시장에 어떤 건물을 건립해야지만이 건축을 해야지만이 이 토지 자체가 이 건물 토지 자체가 얼마만큼의 가치 상승이 되고 얼마만큼의 큰 좋은 상품 제화가 되는지 여러분 그걸 판단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디벨롭 하시는 이유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막 주변에 막 목장이 있고 축사 막 돼지우리가 있어요. 양기장이 있어요. 냄새가 나요. 비 오면 냄새가 콸콸 나요. 냄새가. 그런 냄새 나는 지역 여러분들 이 토지에다가 집 질 수 있겠어요? 냄새 나 죽겠는데? 집 못 짓죠. 그거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 토지를 봐도 입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입지, 주변에 이루어져 있는 입지를 봐야 되시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게 위치가 좋은데 그러니까 A라는 땅보다 B라는 땅의 위치가 좋아. 근데 위치 좋은 이 B라는 땅이 있는데 이 B라는 땅은 건물을 못 짓는 개발제한구 그린벨트야. 근데 이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장까지 질 수 있고 모든 걸 질 수 있는 계획관리 지역 땅이야. 그럼 여러분들 입지가 좀 떨어지더라도 이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 땅이 좋겠죠. 디벨롭이 되니까 건축행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린벨트는 건물도 못 짓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물론 이제 다른 공법 정리에 의해서 그 그린벨트도 질 수 있는 묘수는 있는데 그건 여러분 극히 아주 그냥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하튼 간에 단순히 건물을 아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토지하고 입지가 좀 좋다고 해도 건물을 못 짓고 개발을 못하는 땅하고는 여러분 가치평가가 틀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정가도 틀리고 은행 대출 비율도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법적인 거, 즉 디벨롭을 여러분들이 좀 배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토지라는 거는 많은 서류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지에 관련된 공부 서류들을 좀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토지에 대한 그 성질을 알려주고 그 토지에 대한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는 많은 토지에 대한 공부 서류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토지 이용계 확인서라고 그래가지고 그 토지 이용계 확인원에는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이 뭔지, 용도 구역이 뭔지, 용도 지구가 뭔지,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이라 그래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제가 먼저 번에 설명한 이 공법 내용이 있는데, 이런 용도 지역이라던가 이런 공법적인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이게 주거 지역이다, 상업 용지다, 계획 관리 지역이다, 그린벨트다. 이런 거에 대한 컬럼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서류는 어느 정도 보실 줄 알아야 이 토지가 그나마 보이시는 거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토지 공법을 좀 아셔야지만이 토지 디벨롭을 입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께서요. 디벨롭이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이 공법을 먹고 들어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토지 디벨롭을 입문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토지 디벨롭 그리고 공법적인 거 장착 기본적으로 하고 이제 토지 디벨롭을 해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어떤 걸 개발해야지 이 입지에 맞는 거를 최유효 가치를 올릴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걸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토지 디벨롭을 개발을 배우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금융 레버리지도 파괴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자본율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에쿼티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께서 디벨롭을 아셔야 3단계의 프리미엄까지 받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벨롭은 공법적인 요소는 기본적으로 공부하시고 더 나가서 부동산 디벨롭을 꼭 배우셔야지만이, 토지 디벨롭을 배우셔야지만이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인 부동산을 보는 눈을 많이 키우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치평가를 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실전 투자자로서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떠할지 거시적 관점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지. 물론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 사업에서 돈을 제 나이치고 많이 벌었지만은 저도 제 경험치의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경험치에 의해서 제 철학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근데 그거를 미리 예측하고 간파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장착했다고 저도 자부를 하지만은 그게 그냥 길러진 게 아니고 많은 경험과 많은 데이터를 축적했기 때문에 제가 센서가 강해진 거거든요. 내공이 쌓였단 말씀이고, 그래서 그냥 제가 신이 아니니까 감히 말씀드릴 수는 좀 그렇지만은, 앞으로 부동산 전망을 그냥 제가 그냥 좀 말씀드리자면은 거시적인 측면, 즉 숲을 말씀드릴게요. 숲을 보는 능력과 이제 나무를 보는 능력은 좀 틀린데, 여러분, 거시적인 측면에서 저기 부동산 숲을 말씀드리자면은, 어차피 우리나라는 대외적인 그 조건에 따라서 많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경제도 물론이고 수출 무역도 경기 지수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서 부동산들도 많이 왔다 갔다 향방이 흔들리죠. 일단은 지금은 정말 최악의 침체가 온 건 사실이고,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은 뭐 연준에서 금리가 올해 뭐 한 번 내릴지, 그러면 이제 그게 신호가 터지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거 따라서 동반으로 이제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아마 내릴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이제 그런 게 아마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거 상품, 즉 아파트 시장은 영향이 좀 많이 가겠죠. 근데 이제 토지 시장은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공장이라던가 창고를 많이 중심으로 많이 했고, 많이 져서 팔았고요, 여러분. 토지 중심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금리 지수라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에 따라서 많이 향배가 흔들리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근데 토지 시장은 그것 영향은 조금 미묘한 거로 좀 보고요. 그거보다 더 큰 영향은 그러니까 수급 지수죠, 수요 지수. 뭐 공장 부지를 많이 매수할 수 있는 수요층의 그 에너지, 그리고 농지가 많이 팔리고 임야가 많이 팔리고, 그리고 공장 부지, 주택 부지가 많이 팔리고, 이 토지 테마별로 많이 팔리는 이 수급 지수의 에너지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차피 수요와 공급의 교차점에서 어차피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가격 결정되는 거 맞고요. 그래서 토지 시장에서는 여러분 일단은 경기 침체기가 벗어나야 되겠죠, 일단요. 이 침체기 때문에 실수요자 위주로밖에 지금 매매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토지 시장도 투자나 투기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토지 값을 많이 높이는 게 꽤 컸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코로나 시절 이후로 이제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또 뭐 땅값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서 이제 땅값이 올라감으로써 또 투자 세력이 와가지고 또 땅값을 또 올린 것도 사실이고, 뭐 아파트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원래 자산에 대한 그런 사이클은 비슷한 게 맞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이런 금리 기조하고는 토지 시장하고는 아파트보다는 조금 영향이 덜하긴 한데 어쨌든 영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중소기업이라던가 이런 기업 정책, 그리고 기업들의 그 토지를 사는, 공장 용지 사는 수급 지수,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출이나 무역이 잘 됨으로써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지금 경제 발전에 따라서 기업들의 발전에 따라서 어차피 공장 용지가 많이 팔리고 덜 팔리고 하거든요. 공장들이 지금 제조업들이 굉장히 지금 죽을 맛이에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자영업자도 죽을 맛이지만은 중소기업은 내가 볼 땐 더 죽을 맛일걸요. 지금 흑자 부도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제조업 공장들이 특히 시아공단이나 남동공단 같은 데 가면은 지금 폐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공장이 물을 많이 닫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중소기업도 지금 죽어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들이 죽어나가면은 밑에 소기업도 당연히 죽어나가죠. 다 거래처들이기 때문에, 하청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이런 공장용지라던가 이런 부지들이 팔리는 게 또 많이 또 다운되고 있는 판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대외적인 뭐 수출이라던가 이런 경기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좋아지지 않고서는 이런 토지 시장에도 엄청나게 에너지 있는 예전처럼 그런 시장이 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여러분 일단은 금리 기조가 좀 다운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수출 무역이 많이 좋아짐으로써 일단은 이 토지 시장이 살아날 것 같은데, 그게 몇 년도쯤에 올지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예. 왜냐면 대외적으로 지금 또 뭐 전쟁이 또 안 난다는 법도 없고, 그리고 또 미국 정권이 또 트럼프가 되냐 바이든이 되냐 또 틀어질 테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중국과 미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 있어가지고 양쪽 국가 눈치를 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이런 대한민국 구도에서는 솔직히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살아야 부동산 시장도 에너지가 돋는다. 그래서 기업들이 사는 때가 언제 또 올 것이냐. 대기업이 사는 거는 대기업이 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자기들이 현찰을 100조 넘게 지금 쥐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매스컴에 나왔거든요. 삼성이나 현대나 하나나 그런 대기업들은 현찰을 지금 많이 쥐고 있어요, 여러분. 왜 쥐고 있겠어요, 여러분? 그분들, 그 대기업분들도 관망하고 있는 거, 관망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시국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런 사이클을 그냥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관찰 중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현찰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대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그분들도 혁신을 하려면은 이 사이클이 그분들한테 맞는 사이클이 와야지만이 또 투자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삼성 같은 경우나 현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 가서 지금 공장들을 때려 죽이는 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책 기조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군하고 지금 안 맞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지원책도 우리나라는 별로 없고. 그래서 대기업들도 이렇게 지금 돈을 쥐고 있는 판이고, 안 풀고 있는 판이고, 오히려 구조조정도 많이 들어가 있는 판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좋아지면은 일단 낙수 효과는 중소기업한테 있겠지만은, 그 대기업은 대기업들이 살아나가는 또 라인이 있는 거고, 중소기업과 소기업들이 살아나가는 라인이 또 투트랙이 존재하고 또 규제법도 있지만은, 일단은 대기업 객체수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객체수가 훨씬 뭐 10배, 15배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호황인 때가 또 와야지만이 일단은 부동산 사이클이 많이 좋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중산층들이 살고, 중산층들이 살아줘야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고, 그래야 투자 세력도 더 많아서 또 피도 올라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보면 제가 장황하게 많이 풀어놨지만은 이게 팩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점을 좀 예민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안테나를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덧붙여서 이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신다면 이 말은 꼭 들으세요, 여러분. 부동산에 투자에 생명력을 집어넣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버리지 효과 아닙니까? 레버리지 효과,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이 대출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가 올 하반기로 될수록 3, 4분기 때 아마 그 신호가 더 많이 올 것 같고, 4, 4분기 때는 말도 못하게 올 것 같고, 이 레버리지 금융구조 효과가 아마 셔터가 이제 많이 닫힐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정부 정책도 그렇고요. 지금 시중은행들의 지금 금융시책도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온몸으로 지금 실전 투자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 2금융권의 이제 지점장들 그리고 이사장들이 다 친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들리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에 그래도 이 프리미엄 생성하는 효과에 레버리지가 절대적으로 이 금융구조 이 파이낸싱이 필요한데, 이제 올 하반기 되면은 엄청나게 많이 막힐 것 같으니까 여러분 미리 돈 필요하신 분들은 대출을 뽑으세요. 뭐 기준금리는 점점 이제 낮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물론
속도의 문제가 있고 뭐 속도가 늦더라도 이제는 조금씩 이제는 금융의 금리는 좀 다운되겠죠.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돈 필요하신 분들은 대출을 땡겼을 때 땡기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많지만 뽑으시라는 얘기고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올 하반기 되면은 금융대출 웬만한 사람 못 뽑습니다, 여러분. 담보가 있어도 못 뽑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DSR 구조가 굉장히 사나워지기 때문에 올 연말 되면은 은행문은 훨씬 좁아지기 때문에 그거 분명히 명심하시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더 돈 벌 자신 있다고 하고 감당할 자신 있으면 일단 뽑으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고 오늘 돈부남은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